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회원 여러분들 모두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월 1주차 영상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호흡입니다. 이제 호흡에 대한 지식들이 이제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잘 된 내용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활동이 적기 때문에 호흡법을 실내에서 잘 실천하면은 운동을 이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시인들이 이제 호흡을 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숨을 마실 때 자신도 모르게 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잘 관찰해 보면은 목과 어깨가 나도 모르게 긴장되어서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이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보시면은 등 뒤에 호흡 보조 근육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호흡 보조 근육은 이렇게 목과 어깨, 등 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은 말 그대로 이제 보조 근육일 뿐이고, 이 근육을 사용해서 호흡하다 보면은 금세 지칩니다. 왜냐하면 호흡 주력 근육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보조적 근육이고,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원래 있던 이제 견갑골, 양쪽 날개뼈 위치가 호흡 보조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척추 쪽으로 모아지면서 이렇게 목 근처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호흡 주력 근육은 잘 아시는 대로 횡격막이고, 횡격막이 호흡에서 70%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우리 이렇게 갈비뼈에 보면은 이 사이사이에 작은 늑간근들이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제 목과 어깨를 써서 호흡을 하게 되는지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심리적 불안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이제 우리가 주로 사는 서울 경기 지역은 이제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이제 각종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오토바이도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 수도권은 이제 스트레스가 높고 일상에서 이제 조급하고 빈번하게 이제 서두르게 됩니다. 이렇게 심리적 불안이 생기면은 몸에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몸이 웅크려집니다. 이렇게 움츠려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몸이 이제 움츠려들면은 척추가 짧아지면서 갈비뼈가 있는 흉곽, 갈비뼈가 있는 부위를 흉곽이라고 하거든요. 가슴 부위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구겨지거나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한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몸이 이제 비틀어지게 되거든요. 뒤틀리게 되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체내 공간이 이제 줄어들면서 상체에 있는 공간이 아무래도 이제 부피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흉곽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줄어드니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횡격막의 힘으로는 이제 흉곽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횡격막으로는 이제 이 흉곽을 이렇게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호흡 보조 근육이 이제 작동하면서 이제 목과 어깨를 이렇게 많이 쓰면서 이제 호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루에 2만 번 하는데 어깨를 그때마다 목하고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은 금방 이제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피로가 이제 많이 쌓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과 어깨를 써서 호흡하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강호흡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입으로 호흡하는 것이죠. 구강호흡은. 이렇게 이제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은 들숨과 날숨 시간이 둘 다 짧아지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이때 입으로 숨을 빨아듯이 이제 숨을 쉬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피곤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막 흥분하니까 막 이렇게 됩니다. 막 이렇게 기운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몸 안에 있는 충분히 어떤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충분히 쌓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죠.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근데 이제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비율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양이 이제 굉장히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뇌에서
그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이제 부족하다는 경보 신호를 작동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숨을 더 많이 들이쉬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호흡 주기가 굉장히 더 짧아지면서 이렇게 가쁜 숨을 이렇게 숨차게 이렇게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숨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호흡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숨을 마실 때마다 이제 목과 어깨가 이제 긴장하게 되고 쉽게 피로해지고, 또 이제 들어오는 숨이 입으로 이렇게 세게 이제 들어오다 보면은 우리 귀에 고막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력에도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구강 호흡을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지 보여지듯이 테크닉이 이제 뛰어난 피아니스트들은 연주할 때 입을 위아래 입술을 이렇게 야무지게 닫습니다. 또한 이제 김대진 총장님께서도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을 안 하고 상대방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는 입을 반드시 이렇게 꼭 다물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이렇게 호흡 습관을 가지고 계시죠. 아마 이게 교수님 어떤 역량에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김대진 총장이 호흡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따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호흡 습관이 좋은 분은 도시인 중에 100명 중에 2~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좋은 호흡을 위해서 이해하고 실천한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서 대화를 할 때 목소리를 30% 정도 줄이면 좋습니다. 30% 이렇게 음량을 줄여도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이다 보면은 내가 전에 이렇게 가슴에다가 힘을 많이 주고 이렇게 말을 했구나, 대화를 했구나, 이런 걸 이렇게 자각하게 되시게 되거든요. 또한 이제 입을 덜 벌리니까 당연히 구강호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지고 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하여튼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몸에 배어질 때까지. 자, 다음 두 번째는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내쉬는 숨을 길게 여러 차례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하고 이렇게 끝까지 내쉬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안 좋은 호흡은 날숨보다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숨 시간이 월등하게 깁니다. 그래서 이 길이 차이가 밸런스가 알맞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호흡의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슴에 손을 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호흡이 나빠질 때 천식 환자들처럼 가슴을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호흡하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이제 손을 대면은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충분히 이제 자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너무 호흡이 안 좋을 때는 자세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등을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듯이 그냥 새우등처럼 이렇게 굽혀가지고 내쉬는 숨을 후 하고 이제 여러 차례 반복하면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갈비뼈 위치가 낮아지면서 횡격막이 잘 작동하기가 좋거든요. 이제 물론 이렇게 좋지 않은 자세이기 때문에 장시간 하면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테이코 호흡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테이코 호흡법은 이제 구소련의 이제 부테이코 박사가 천식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이 호흡만으로 이렇게 천식 환자들을 다 많이 치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실제로 나중에 소련의 이제 우주인들도 호흡법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호흡 쪽에서는. 자, 이제 이 호흡법을 단계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히 숨을 끝까지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내쉽니다. 예, 코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코로. 여기서 이제 핵심은 편안하게 끝까지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 숨을 아까보다는 절반만큼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고 손으로 코를 잡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이렇게 급격히 말고 천천히
이렇게 위아래로 그 이제 숨이 찰 때까지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입으로 편안히 내뱉습니다. 제가 이거 그 제 게시물에다가 그 영상 게시물 밑에 그 이비인후과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시연해 보인 영상도 한번 걸어 놓겠습니다. 그거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이 호흡법의 핵심은 그 호흡을 중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중지하면은 횡격막이 더 잘 준비가 되고, 다음으로 횡격막도 이제 근육이기 때문에 그 이제 단련이 됩니다.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폐활량을 좋게 하면서 호흡이 이제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테이크 호흡법을 그 10번씩 한 세트로 하루에 3번씩 하시면은 호흡 개선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 습관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를 한 일주일, 2주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반응이 오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그 밖에 이제 호흡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으로는 이제 족욕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집에 이제 온수를 적절한 통에 담아서 발을 따뜻하게 담그면 좋습니다. 저도 요즘에 실천하고 있거든요. 이 족욕은 이제 특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그 뮤지컬 배우들이 그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잠자기 전에 그 건조한 발에도 이렇게 도움이 되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이렇게 발에도 도움이 되고 그 잠을 깊게 자는데도 좋을 것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호흡법을 잘 실천하셔가지고 방법을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컨디션도 많이 올라오고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